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덩케르크입니다. 벌써 장편 영화로서 10번째입니다. 벌써 10번째?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보시면 아실 거예요. 10번째 장편 영화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치고는 러닝타임이 상당히 짧습니다. 106분인데요. 지금까지 다크나이트 152분, 다크나이트 라이즈 164분, 인터스텔라 169분에 비하면 정말 짧은 분량입니다. 이 짧은 분량 안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구현해내고자 했던 이미지, 구현해내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지 오늘 영화의 분석 시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33만여 명의 연합군이 덩케르크에 고립되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The enemy tanks have stopped. Why? Why waste precious tanks when they can pick us off from the air like fish in a barrel? 독일군의 완벽한 포위망 안에서 몰살당한 위기에 처한 젊은 병사들. The ship's about to leave! Down you go!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군대는 물론 민간인 선박까지 총동원되는데요. Where are we going? Dunkirk. If we go there, we'll die. Turn it around! There's no hiding from this, son. We have a job to do.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펼쳐진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never surrender. 전쟁 한가운데 꼽힌 기적을 그린 영화 덩케르크입니다. 제목만 듣고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덩케르크는 프랑스의 해변 지역의 지명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그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덩케르크에서 벌어졌던 다이너모 작전 그 자체를 그려내고 있죠. He is on his way to Dunkirk. Every few seconds he sees other ships returning, ships of all shapes and sizes, manned by sailors and merchantmen of Britain. 이 작전은 전쟁사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2차 세계대전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 작전인데요. 일단 정말 33만 명 규모의 사람이 살아난 것도 놀랍지만 독일군이 이 덩케르크에서 33만 명을 그대로 보내줬다라는 부분이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덩케르크 지역으로 향하고 있던 부대에 대해서 히틀러가 도중에 더 이상 진격하지 말 것을 주문했기 때문인데요. 3일 만에 그 주문을 뒤엎고 다시 진격하라고 명령을 다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쟁에서 3일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죠. 대체 히틀러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음모론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 덩케르크 작전, 그러니까 이 다이너모 작전이 향후 연합군의 승기로 이어질 교두보,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의의를 갖는 작전입니다. 영화 덩케르크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덩케르크 해변가에 갇힌 이 연합군 군대를 구출하라는 것. 그 미션이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루는 큰 줄기인데요. 세 가지 시점을 통해서 이 작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해변에 있었던 연합군 병사의 시점. There are 400,000 men on this beach. 또 한 가지는 병사들을 구출하러 가는데 동원된 영국의 민간인 선박의 시점입니다. Into war, George! I'll be useful, sir. One of ours? 마지막으로는 이 철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독일군 폭격기를 막아냈던 영국 전투기 조종사의 시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영화 덩케르크에서 일단 해변가에서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의 입장은 일주일, 그리고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요청된 민간인 선박의 시점을 하루, 마지막으로 이 작전을 지원할 공중 위에 떠있는 영국 전투기 조종사의 시점을 1시간으로 설정해서 이 서로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일주일, 하루, 1시간의 시간차를 통해서 덩케르크 작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해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He's coming back round. He's coming back round! 장엄하고 거대한 감동적인 전쟁 드라마를 예상했던 분들은 다소 당황할 수도 있는 게요. 이 영화에는 명확한 사연이 없습니다.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작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관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등장인물에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연을 알 필요는 없다. 내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사연이 아니라 다들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하나였다. 감독이 밝혔다시피 덩케르크는 이렇게 한 가지 목표, 정말 하나의 점을 향해서 뛰어가는 이야기인데요.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영화 덩케르크에는 정말 반가운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조연 쪽 페르소나 부분을 완벽하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배우죠. 킬리언 머피가 이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Where are we going? We have to go to Dunkirk. I'm not going back. 켄 로치 영화 속의 킬리언 머피는 이미 킬리언 머피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중적인 배우는 아니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에 등장을 하면서 킬리언 머피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Would you like to see my mask? Having trouble. You look like a man who takes himself too seriously. 킬리언 머피는 원작 팬들이 야 이걸 어떻게 영상화시키려고 하지? 하고 의문을 품었던 스퀘어크로우를 연기하면서 대중뿐 아니라 평론가들에게도 찬사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배트맨 비긴스에 출연한 이후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인셉션까지 등장을 해서 이번 덩케르크까지 포함하면 총 5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톰 하디는 이 영화 속에서 영국군 전투기 조종사를 연기하고 있는데요. He's on me. I'm on him. 이 전투기 조종사에 대해서는 당시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지금 이 해안에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냐 대체? 전투기들 너희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Where's the bloody Air Force? 근데 이들이 오해했던 거는 정말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주요 작전 무대는 덩케르크 해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작전 와중에는 상당히 표매를 당했었다. 라는 점에서 톰 하디의 캐스팅은 전투기를 조종했던 분들에게 그래도 일종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표매당했지만 알아줄 사람들은 알아주는구나. 라는 위로가 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배트맨 시리즈 연작으로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프레스티지입니다. Magician tries to invent something new. 휴잭맨과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맡고 있죠. 마술에 대한 영화인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안정적이고 매우 잘 빠진 상업 영화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감독 한스 짐머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는 없겠죠. 한때 알프레드 히치콕과 버너드 허먼이 그랬듯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한스 짐머의 관계 또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들이 비슷한 전략들을 거의 대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영화들은 관객의 감정을 최고조로 상승시키는 시점이 마지막 끝나기 한 15분 정도 전 혹은 10분 전 정도의 정점을 찍게 만드는데요. 그게 울음이든 그게 공포든 그게 파격이든 상관없이요. 근데 그 감정의 최고조를 마지막에 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에 그게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짠! 하고 디렉티드 바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타이틀이 뜨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도 다크나이트의 마지막 라스트 장면이겠죠. He's a silent guardian, a watchful protector, a dark knight.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관객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뭔가 숭고함을 느끼게 만들게 되는 이런 종류의 몽타주 시퀀스 연출을
프레스티 이후로는 연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덩케르크 마지막 시퀀스 장면에서도 동일한 연출법이 사용되었을까 관객분들 극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here's no hiding from this, son. We have a job to do. We shall never surrender. We shall never surrender. 아마도 이 덩케르크 작전을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장의 그림이라면은 당시 동원되었던 민간 선박들의 모습일 겁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전쟁의 한가운데로 자신의 어선을, 자신의 요트를 몰고 나갔던 그 수많은 영국 국민들의 숭고한 공동체 의식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 정신이 덩케르크 작전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영화 덩케르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영화의 품격 허준이었습니다.